1990년 겨울, 서울의 밤 공기는 턱끝을 스치는 칼바람보다 더 서늘하고 기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골목 어귀에서 이름 석자만 뱉어도 길을 걷던 이들의 걸음이 멈추고 숨소리조차 잦아들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의 겨울 누군가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거대한 변화는 영화 속 흔한 총소리나 화려한 체포 장면보다도 훨씬 더 조용하고 무겁게 시작되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 조폭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회색지대에 필요하기자 하나의 기능이었다. 법이 늦게 도착하는 후미진 곳, 도장이 찍힌 계약서보다 입에서 나온 약속이 더 빠른 자리, 분쟁이 길어지면 그 자체가 거대한 손해가 되어버리는 비정한 시장. 그들은 그곳에서 속도를 팔았다. 주먹은 가장 빠른 판결이었고 두목의 말 한마디는 곧 대법원의 판결문과도 같았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암흑가의 질서는 철저한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기묘한 신뢰의 균형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비 내리는 항구의 비린내 섞인 밤안개 속에서, 혹은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유흥가의 지하 밀실에서 그들은 군림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며 거리의 공기가 아니 시대의 냄새가 달라졌다. 사과상자에 담겨 은밀하게 오가던 현금이 줄어들고 은행의 계좌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피 묻은 구두 약속 대신 차가운 잉크로 적힌 서류가 쌓여갔다. 무엇보다 밤의 골목을 묵묵히 지켜보던 가로등 옆에는 CCTV라는 새로운 눈이 생겨났고, 휴대전화는 그들의 은밀한 통화를 전파의 기록으로 남겼다. 예전에는 뒷골목의 소문으로 태어나 소문으로 사라지던 일들이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폭력은 더 이상 만능 해결책이 아니었다. 주먹을 뻗는 순간 그것은 감당해야 할 거대한 비용이 되었다.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차가운 생리 속에서 리스크는 철저히 배제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제구조, 24시간 감시망을 좁혀오는 언론, 그리고 거미줄처럼 촘촘해진 금융 시스템, 사회는 그들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칠흑 같은 밤이 그들의 가장 든든한 등껍질이자 비밀의 은신처였지만, 이제 밤은 차가운 렌즈의 플래시 세례에 낱낱이 파헤쳐지는 무대가 되었다. 형님들, 이 피비린내 나고 씁쓸한 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비정한 거리를 함께 걸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해야 할 것은 화려한 총성이 아니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시대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대한 변화의 방식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조직이 하룻밤새 대대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다. 대신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소리 없이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다. 다른 조직과 피 터지게 싸워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칼을 뽑고 주먹을 휘두를 이유 자체가 사회 구조 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이다. 거칠었던 이권 분쟁은 차가운 법정의 논리 속으로, 검은 돈은 촘촘한 시스템 안으로, 그리고 밤의 영향력은 합법을 가장한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조용히 흡수되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합법의 경계선 너머로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겼고, 누군가는 신문 사회면에 짧은 뉴스 한 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심연으로 사라졌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들의 클라이맥스는 의외일 만큼 비참하고 조용했다. 더 이상 어깨를 펴고 위세를 과시할 무대도 피로써 공포를 증명할 사건도 허락되지 않던 텅 빈 순간, 두목의 주머니 속 전화기는 예전처럼 쉴 새 없이 울리지 않았고, 행동대장이었던 조직원들은 주먹 대신 어색한 명함을 파고 다른 길을 준비해야만 했다. 대한민국 암흑가의 전설은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시대가 더 이상 그들을 호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 덩그러니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다. 그들은 왜 다가오는 빛을 피하지 못하고 도태된 것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비 내리던 항구 물웅덩이 위로 붉은 네온 사인이 번지던 밤, 낡은 트렌치코트, 깃을 세운 사내가
부두 끝에 서 있었다. 한때 그의 이름 석자면 항구의 크레인마저 멈춰섰다. 그러나 그날 밤 짠내 나는 해풍을 맞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아니었다. 얇은 서류봉투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였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암흑가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적대 조직의 날선 흉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 흘리는 주먹보다 차갑게 인쇄된 숫자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 예전의 검은 돈은 늘 육중한 가방에 담겼다. 지폐 뭉치는 손에서 손으로 은밀한 눈빛과 묵직한 말 한마디로 암흑가를 흘러다녔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라는 낯선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돈의 흐름은 곧 범죄의 지도가 되었다. 은행의 전산망은 그들의 모든 것을 기억했고 차가운 시스템은 끝없는 의심의 꼬리표를 남겼다. 그들은 으슥한 골목길의 폭력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맹신했지만 자본주의의 피인 돈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겼다. 이 치명적인 차이를 읽어내지 못한 순간 거대한 조직의 척추는 이미 소리 없이 부러지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대의 냄새를 맡은 일부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 황급히 넥타이를 메고 합법적인 사업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건설 현장에 식바닥 거대한 유통망, 화려한 유흥업소.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방식이었다. 과거의 살벌한 위세와 압박은 도장이 오가는 계약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서류 가방을 든 상대방은 더 이상 그들의 흉터에 겁먹지 않았다. 대신 코웃음을 치며 변호사를 불렀다. 피 튀기는 이권 분쟁은 퀴퀴한 골목길에서 눈부신 조명이 켜진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때 위력을 과시하던 주먹질은 빼도 박도 못할 폭행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는 가차없이 무거운 형량의 판결문으로 되돌아왔다. 사방을 옥죄어오는 감시의 눈동자들은 그야말로 치명상이었다. 건물 모퉁이마다 매달린 CCTV는 결코 눈을 감거나 침묵하지 않았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기록은 알리바이라는 우연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언론의 카메라는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실시간으로 사건을 물고 늘어졌다. 예전 같으면 경찰서장과의 술 한잔 혹은 지역 유지의 전화 한 통으로 조용히 덮이던 밤의 사건들이 이제는 다음날 아침 전국 방송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거대한 조직을 감싸고 있던 두터운 비밀의 장막은 종이장처럼 얇아졌다. 밤은 더 이상 그들의 범죄를 숨겨주는 아군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모두가 수갑을 찬 것은 아니었다. 진정으로 잔혹한 느와르는 스크린 밖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조직이 핏기 없이 서서히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는 그 숨막히는 순간들. 시끌벅적하던 연말 모임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충성을 맹세하던 후배들에게로 향하던 호출은 뚝뚝 끊기기 시작했다. 주먹 대신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영악한 젊은 피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의리를 버리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상석에 앉은 두목의 낡은 가죽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뒤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그림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거창한 해체 선언도 피 튀기는 마지막 항전도 없이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허물어지는 시대. 기록에 따르면 한국 암흑가 역사상 가장 많은 조직이 맞이한 최후는 바로 이 지독하게 조용한 붕괴였다. 한때 대한민국의 밤을 지배한다. 자부했던 빛바랜 흉터를 매만지는 이들이 묻는다. 우리의 주먹이 약해진 것인가? 아니면 이 빌어먹을 시대가 변해버린 것인가? 그러나 대답은 이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거대한 시스템은 늙어가는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컸고 자본의 구조는 그 어떤 뜨거운 의리보다 잔혹하고 냉정했다. 시대의 파도에 적응하지 못한 낡은 방식은 가차없이 도태될 뿐이다. 뒷골목의 전설들은 더 강한 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사회라는 거대한 메뉴판의 선택지에서 영원히 지워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비릿한 밤안개 너머로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조직의 간판을 내리고 이름마저 지운 채 그림자처럼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끝내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워지지 못한 자들. 과연 이 형광등이 치명적인 소리를 내며 깜빡이는 차가운 교도소 복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사이로 교도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길게 울려 퍼진다. 한때 거리의 밤을 호령하며 이름석 자만으로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물들은 이제 이곳에서 수감번으로 불리는 빛바랜 수위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정부의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과 맞물려 상징적인 암흑가의 인물들이 차례차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드라마틱한 끝이 아니었다. 진짜 잔인한 변화는 철창 바깥, 그들이 지배하던 거리에서 더 정교하고 차갑게 진행되고 있었다. 과거 암흑가의 권력은 두목이라는 단 하나의 정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피보다 진하다는 명분, 목숨을 거는 의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압도적인 공포. 조직은 마치 단단한 피라미드처럼 빈틈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그 견고하던 피라미드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 되었다. 뒷골목의 로망은 이제 낡은 비디오 테이프 속에나 존재하는 유물이 되었다. 새로 유입되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주먹의 질서를 동경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당장의 위세보다 안정된 합법적 직장 수치로 증명되는 성공, 그리고 감시받지 않는 투명한 거래가 더 달콤한 유혹이었다. 시대의 욕망이, 성공의 공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많은 조직원이 스스로 조직의 간판을 내리고 어둠을 떠났다. 위험 대비 이익, 즉 가성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력은 짧은 쾌락과 즉각적인 힘을 주었지만 모든 것이 전산화된 기록 사회에서 그것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치명적인 족쇄이자 약점이 되었다. 빨간 줄이라 불리는 전과는 이제 단순한 훈장이 아니라 경제적 사망 선고를 의미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 과거처럼 주먹 몇 번 휘두르고 감방에 다녀오면 다시 영웅 대접을 받으며 복귀할 수 있는 느슨한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형님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화된 영화가 아니라 잔혹한 기록의 이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비정한 시대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공기를 남겨주신다면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진실로 향할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하고 비참한 장면은 따로 있었다. 조직이 사라진 텅 빈 자리를 거대한 기업의 논리와 제도라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채워넣기 시작한 순간이다. 과거 어둠 속에서 조폭들이 해결하던 골목의 분쟁 조정은 이제 대형 법률 사무소에 세련된 변호사들이 맡게 되었다. 은밀하게 흐르던 자금의 물줄기는 은행의 투명한 전산망 속으로 강제로 편입되었다. 지저분한 뒷골목의 협상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빌딩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의 암묵적 룰은 이제 촘촘한 계약 조항으로 대체되었고, 거친 폭력의 언어는 정제된 숫자와 문장으로 번역되어 시스템의 부품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많던 전설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린 것인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화려했던 이름들은 이제 거리가 아니라 차가운 인터넷 검색창 속으로 숨어들었다. 실시간으로 군림하며 공포를 생산하던 존재는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찾아볼 수 있는 수십 년 전 과거 기사 몇 줄로 박제되어 남았다. 사람들은 점점 그들을 잊어간다. 이제 그 이름 위에는 두려움도 그렇다고 존경도 아닌 지독한 무관심의 먼지만이 쌓여갈 뿐이다. 어쩌면 살아있는 권력자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혹하고 시린 형벌일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에서 조폭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그저 형태만 바꿔 우리 곁에 더 정교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인가? 차가운 새벽 안개가 걷히는 도심의 빌딩 숲 한때 전설이라 불리던 남자가 날 회색빛 새벽이 내려앉은 도심의 사무실. 책상 위 낡고 때 묻은 수첩 한 권이 놓여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짧게 메모된 약속 장소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수첩은 곧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밤의 질서를 움직이는 설계도였다. 수첩 주인의 한마디에 누군가는 사업권을 따내고 누군가는 거리에서 쫓겨나야 했다. 하지만 2000년대를 넘기며 이 낡은 종이 뭉치는 더 이상 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목록 1호에 오르는 치명적인 범죄의 증거가 되었을 뿐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직의 몰락은 영화 같은 거대한 총격전이나 배신이 아니라 이토록 사소하고 아날로그적인 물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조직은 철저히 비공식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였다. 신뢰의 기반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하다는 혈연과 학연, 그리고 시대가 낳은 의리라는 이름의 밧줄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으로 재편되었다. 인맥은 전산망에 등록된 정보가 되었고 모든 거래는 보이지 않는 전산망을 통과해야만 허가되었다. 비공식의 힘은 공식적인 법과 제도의 벽 앞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수십 년간 암흑가에서 다져진 두목의 날카로운 직감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알고리즘의 분석보다 느리고 무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일부 영리한 인물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길을 택했다.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거나 이름도 생소한 작은 사업체의 대표로 변신하며 완전히 다른 삶의 궤적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과거는 그리 쉽게 지워지는 유령이 아니었다. 검색창에 박제된 해묵은 기사들, 그리고 법원 서고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판결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유령이 되어 나타났다. 전설은 더 이상 골목을 지배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디지털 기록이라는 차가운 낙인 속에 박제되어 버린 셈이다. 가장 소리 없고 비참한 장면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균열이었다. 충성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었고 계약이 아닌 의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처럼 취급받았다. 조직의 수익이 줄어들자 견고해 보이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과거에는 형님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나누던 후배들이 이제는 각자의 휴대용 계산기를 두드리며 실익을 따지기 시작했다. 위험 대비 수익이 맞지 않는 범죄의 세계에서 그들은 더 이상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많은 조직이 공권력의 압박보다 내부 조직원들의 소리 없는 이탈과 배신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종말의 신호는 더 이상 후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었다. 젊은 세대는 이제 밤의 서사를 동경하지 않았다. 그들은 뒷골목에 피 튀기는 싸움 대신 세련된 기업가나 전문직 혹은 해외 유학을 통한 합법적 성공 모델을 목격했다. 낡은 잠바를 입고 칼바지를 자처하는 골목의 서사는 더 이상 청춘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전설은 스크린 속 허구의 장면이 되었고 현실의 선택지는 냉정하게 갈렸다. 조직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혈관이 잘리는 순간 끝이 난다. 아무리 깊은 역사와 의리를 자랑해도 세대 단절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형님들, 우리가 이 지독한 몰락의 과정을 기록하는 이유는 과거의 향수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가 개인을 어떻게 지워버리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보기 위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본질적인 질문 하나다. 거리의 폭력이 사라져서 조폭이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사회 자체가 폭력을 더 정교하게 흡수해버린 것인가? 기록은 차갑게 말한다. 시대가 바뀌면 생존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못한 것은 예외 없이 도태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지워진 이름들 뒤에 남겨진 그림자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 과연 완벽 도심의 화려한 고층 빌딩, 유리창 위로 차가운 도시의 밤이 비친다. 한때 어두운 골목을 지배하던 그 위협적인 그림자들은 이제 창백한 형광등 아래 회의실 불빛 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대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인 조폭의 존재감은 급격히 옅어졌다.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멸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잘게 흩어져 우리 사회의 빈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권력은 철저히 물리적 공간에 묶여 있었다. 특정 거리나 특정한 업종 혹은 피로 지켜낸 구역이 그들의 전부였다. 하지만 도심이 재개발되고 낡은 상권이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재편되면서 구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 모든 임대 계약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졌고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본의 논리로 질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주먹으로 장악하던 시장은 이제 거대 시스템이 통제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골목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발붙일 자리는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영리한 인물들은 이 시기 합법적 사업가로의 완벽한 신분 세탁을 시도했다. 겉으로는 고급 정장을 갖춰 입고 세련된 명함을 건네는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거친 본성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었다. 예전에는 통용되던 은근한 압박이나 위협이 이제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고발과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공권력과 언론, 그리고 성숙해진 시민의식이 맞물린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과거보다 몇 배나 커져버렸다. 더 큰 변화는 대중의 인식이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폭 서사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묘한 카리스마와 낭만으로 포장되어 소비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회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폭력은 더 이상 의리의 상징이 아니라 단죄해야 할 범죄로 명확히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그들을 어둠의 영웅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대중적 이미지의 추락은 조직의 실질적인 영향력, 약화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늘에 남겨진 사람들, 조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변화는 기회가 아니라 거대한 벽이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은 이제 현재의 삶을 옥죄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이름은 여전히 암흑가에 남아있었지만 그를 찾는 호출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존재하지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상태.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풍미했던 자들이 맞이한 가장 조용한 종말이었다. 형님들,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이토록 집요하게 돌아보는 이유는 범죄를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그 뼈아픈 교훈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전통적인 조폭은 분명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날 것의 힘과 구조는 정말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더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재편되어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 다음 장면에선 그들이 남긴 새벽 5시 신문 인쇄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소리, 한때 일면을 장식하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름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회면 구석지로 밀려나더니 이내 자취를 감췄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조폭과 관련된 기사는 통계적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것은 범죄 자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던 힘의 방식이 시대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음을 의미했다. 예전의 조폭들에게 충돌은 곧 존재 증명이었다. 피를 흘려서라도 세력을 과시하고 구역을 지키며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일,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연결된 투명한 사회에서 과시 자체는 곧 자살 행위와 같았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면 단번에 시스템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드러나는 순간 치러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가혹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공들여 쌓아온 합법적 사업체의 손실까지. 폭력은 더 이상 남는 장사가 아닌 계산이 맞지 않는 최악의 선택지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남은 조직들은 생존을 위해 형태를 완전히 바꾸었다. 수백 명이 모여
위세를 떨치던 공개적 집단에서 소수의 핵심 인원만 움직이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위계 중심의 수직 구조에서 철저한 이익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조폭과는 전혀 다른 괴물이었다. 더 이상 두목의 카리스마가 조직을 이끌지 않았고 구조는 파편화되었으며 흔적은 최소화되었다. 우리가 기억하던 전통적 의미의 조직폭력배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고 박제가 된 셈이다. 도시는 갈수록 더 밝아졌다. 골목마다 설치된 CCTV는 촘촘한 그물망이 되었고 모든 금융 기록은 인공지능에 의해 실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시민들의 신고의식은 즉각적이었으며 언론은 단 하나의 사건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과거 지역 단위로 통하던 어둠의 권력은 이제 국가 단위의 통합 시스템 앞에서 무력하게 분해되었다. 한 지역에서 날리던 위세가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단절된 시대. 구조는 그 어떤 개인의 무력보다 훨씬 거대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후계자의 부재였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거물급 인물들이 고령으로 물러난 뒤 그 자리를 메울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2010년대에 접어들며 전설적 두목이라는 표현 자체가 언론에서 점점 사라졌다. 사회는 더 이상 그런 낡은 서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젊은 세대는 그런 삶을 혐오하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봤다. 전설은 이제 영화관의 스크린 속 장면에 머물렀고 현실의 선택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조직은 이어지지 않으면 끝난다. 혈통도 의리도 세대 단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전설은 패배하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세상의 필요가 사라진 순간 그들의 존재 이유도 연기처럼 희미해졌다. 남은 것은 누렇게 빛바랜 과거의 기사들과 다큐멘터리에 박제된 화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파편화된 이미지뿐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조폭의 시대는 정말로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힘의 본능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다른 얼굴. 늦은 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번진다. 한때 그 화려한 빛 아래서 은밀한 거래와 서슬퍼런 위세가 오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지나가는 이들 중 누구도 고개를 숙이거나 눈길을 피하지 않는다. 기록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전통적 조폭의 존재는 이제 현실이 아닌 상징으로만 남기 시작했다. 거리는 평온해졌고 밤에 주인이 부르던 호령은 자동차 경적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과거의 힘은 철저히 물리적인 공간과 집단성에서 뿜어져 나왔다. 특정 구역을 사수하고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며 쇠를 과시하는 방식이 곧 권력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디지털화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했다. 영향력의 중심은 오프라인의 골목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온라인의 망 속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이름을 알리는 방식도 상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다. 아무리 강력한 주먹이라 해도 차가운 화면 속 알고리즘을 장악할 수는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잔존 조직들은 대규모 충돌이나 공개적인 해체 선언도 없이 마치 물안개처럼 조용히 흩어졌다. 거창한 종말의 의식 대신 그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뿔뿔이 분산되었다. 누군가는 합법적인 비즈니스의 틀 안으로 숨어들었고 누군가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한 삶을 택했다. 조직의 이름은 서류상에 남아있을지언정 과거와 같은 끈끈한 결속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전설을 재현할 수 있는 시대적 조건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더 냉정하고 비참한 사실은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한때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온 국민을 긴장케 했던 이름들이 이제는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 완성 기능에도 뜨지 않는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건은 차가운 통계 수치로 변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의 몰락은 그 어떤 전쟁보다 조용하고 일상적이었다. 단 한 장면의 극적인 피날레도 없이 그저 시대의 뒷모습처럼 흐릿하게 지워져 갔다.
형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이유는 과거의 폭력을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시대의 낡은 구조가 어떻게 해체되는가에 대한 엄중한 기록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퍼즐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묵직하게 남는다. 눈에 보이는 폭력의 시대가 끝났다면 우리는 진정 과거보다 더 안전해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위험이 전혀 다른 형태와 장소로 이동한 것인가? 힘은 결코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구조가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구조가 들어차기 마련이다. 조폭이라는 이름은 무대 뒤로 퇴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권력과 이익을 둘러싼 인간의 본능적인 갈등은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결론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전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버려진 낡은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단호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선택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거대한 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장면에선 그 비어버린 왕좌를 불 꺼진 사무실, 낡은 가죽 소파 위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단체, 사진 속 사내들은 모두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호기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얼굴들을 훑고 지나가지만 이제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간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조폭의 몰락은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정지된 채 남겨졌다. 사진 속 시간은 멈췄지만 바깥 세상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잔인하게 흘러갔다. 전통적 조폭의 시대는 분명히 실제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주먹의 논리로 빠르게 문제를 정리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권을 챙기던 기묘한 구조.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촘촘해지면 질수록 그들이 파고들 빈틈은 좁아졌다. 감시는 일상이 되었고 갈등 해결은 국가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 폭력은 더 이상 해결사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자 위험이 되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전설이라 불리던 삶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최악의 선택지가 되어버린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을 미화하며 서사를 만들려 했었다. 언론 인터뷰를 자처하고 회고록을 펴내며 혹은 영화 제작에 자문을 제공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 했다. 그러나 시대는 냉정했다. 그들이 내세우던 영웅담은 대중에게 공감보다는 피로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사회는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무법자에게 매료되지 않았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시민들의 머릿속에 단단히 박혔기 때문이다. 조용한 몰락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직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와해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이다. 거창한 해체 선언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최후의 대결도 없었다. 그저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며 쓰러져간 권력.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조직이 그렇게 사라졌다. 뉴스 특보 한 줄 없이 단지 시대의 속도를 이기지 못해 도태된 것이다. 가장 잔혹한 결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다.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이다. 한때 골목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하던 그 위압적인 호칭이 이제는 낡은 아카이브 속 과거형으로만 존재한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남은 것은 오직 교훈뿐이다. 구조는 변하고 적응하지 못한 방식은 도태된다. 이것이 한국 조폭 몰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질적인 결론이다. 형님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인하고 추적한 기록의 실체입니다. 전설은 화려한 총성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필요가 사라진 순간 그들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향한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투명한 질서는 또 어떤 방식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전설이라 믿는 것들 중 비어있는 유흥가 거리에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셔터가 내려간 간판들이 힘없이 매달려 있다. 밤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철제 간판이 기분 나쁜 금소금을 내며 흔들린다. 한때 이 골목은 공권력보다 무서운 암묵적 질서로 움직이던 곳이었다. 누가 이 거리의 주인인지,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 견고하던 밤의 질서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며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인물이 증발하듯 서서히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1990년대 이후 이어진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 변화는 단순한 단속 그 이상의 치명적인 효과를 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모든 자금 흐름이 전산화되었으며 수사 시스템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되었다. 현금의 그림자는 갈수록 짧아졌고 모든 거래는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을 남겼다. 과거에는 입과 입을 통해 해결하던 은밀한 약속들이 이제는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조폭의 언어는 거대한 시스템의 언어를 결코 이기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의 거물들 중 일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조용히 이민 가방을 싸거나 완전히 다른 업종의 바지 사장 뒤로 숨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그들에게 그리 너그러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의 아카이브, 공개된 법원 판결문, 그리고 시민들의 실시간 제보 문화는 그들의 과거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이름은 지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디지털 세계에 박제되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낙인은 영원히 남은 셈이다.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공포라는 무기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이었다. 예전에는 특정 조직의 이름만 들어도 거래가 성사되고 분쟁이 멈췄다. 하지만 2000년대를 지나며 사람들은 더 이상 이름에 떨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차갑게 물었다. 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공포는 논리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고 설득력 없는 권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조직 내부의 균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는 깊어만 갔고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대한 온도차는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젊은 구성원들은 더 이상 형님을 위해 인생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굳이 이 위험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늘어날수록 조직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전통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법이다. 형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긴 호흡으로 달려온 이유는 과거의 그림자를 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한 집단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박제된 상징뿐이다. 영화 속의 과장된 장면, 다큐멘터리의 거친 화면,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된 인물들의 쓸쓸한 인터뷰. 현실의 암흑가는 이미 완벽한 과거형이 되었지만 기억 속의 암흑가는 여전히 서성이고 있다. 그러나 기억은 구조를 이길 수 없고 이야기는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한다. 전통적 조폭의 종말은 단지 한 범죄 집단의 종말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가졌던 비공식적인 모든 권력의 종말인가.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선 도시의 새벽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의 성질은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그 짙은 그림자가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힘이었고 은신처였지만 이제 그림자는 그저 밝은 도시 공학이 만들어낸 빛의 부산물일 뿐이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쉼없이 달려온 대한민국의 구조 변화는 한 시대의 종언을 이토록 조용하고 완벽하게 매듭지었다. 전통적 조폭의 몰락은 결코 화려한 총성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의 마지막은 길거리의 난투극이 아니라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과 차가운 판결문, 그리고 도처에 깔린 CCTV 영상과 기업의 정교한 회의록 속에서 완성되었다. 폭력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곧바로 패배를 의미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스템은 인간의 감정이나 의리 따위를 고려하지 않았다. 법과 제도는 거대한 빙하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이 숨어있던 회색지대를 잠식해 들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인물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한다. 주먹으로 다져진 의리와 명분, 그리고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투명성과 합법성, 그리고 냉정한 효율성만이 생존의 척도가 되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판단의 기준이 된 세상에서 주먹은 설 자리를 잃었고 공포는 그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했다. 가장 조용한 장면은 조직의 이름이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다. 더 이상 뉴스 특보로 호명되지 않고 골목길의 은밀한 속삭임으로도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수사 기록 속의 메마른 문장으로만 남을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종말이다. 물리적으로 존재할지는 몰라도 더 이상 현재형의 권력이 아닌 철저히 소비되는 과거형의 소재로 전락한 상태 말이다. 형님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했던 결론은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전설은 없습니다. 사회의 구조가 바뀌면 권력의 작동 방식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방식은 예외 없이 도태됩니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한국 조폭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긴 기록의 마침표를 함께 찍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전통적 의미의 조폭은 시대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힘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더 철저히 합법의 경계선 위에 서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강력해진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전설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안도하지만 역사는 늘 경고한다. 한 시대의 어둠이 걷히면 그보다 더 깊고 세련된 어둠이 또 다른 전설의 탈을 쓰고 비오는 밤 텅 빈 사무실 책상 위에 남겨진 빛바랜 명함 한 장. 이름은 희미하게 지워져 가고 적힌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가상 속의 숫자가 되었다. 한때 이 작은 종이 한 장은 골목의 질서를 움직이고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밤의 신분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폐업한 지 오래된 낡은 상가상호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히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았던 조직들은 가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끝까지 과거의 거친 방식을 고수하며 어둠 속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낯선 합법의 경계 안으로 비굴하게라도 들어올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형벌에 가까웠다. 세상은 이미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모든 리스크를 정밀하게 계산했고 금융 시스템은 단 돈 1원의 흐름조차 기록으로 남겼다. 폭력은 이제 낭만이 아니라 수치로 환산되는 막대한 비용일 뿐이었다. 비용이 이익보다 큰 존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차없이 배제된다. 이 냉정한 공식 앞에서 수많은 전설이 무너졌다. 보도에 따르면 누군가는 건설 현장의 인부로, 누군가는 지방의 작은 식당 주인으로, 또 누군가는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과거를 부정하며 숨어들었다. 그 전원의 과정은 영화처럼 화려하지도 비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비겁하고도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더 이상 뒷골목의 후배들은 두목을 신화로 기억하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창에 오래된 기사 몇 줄이 그들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다. 과거의 위세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속 문서가 되었고 시대는 그들의 뜨거웠던 감정을 결코 저장해주지 않는다. 오직 차가운 기록만이 남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전통적인 의미의 조폭은 분명히 사라졌지만 권력은 언제나 형태를 교묘하게 바꿔가며 우리 곁에 존재해왔다. 거친 주먹 대신
세련된 법의 언어를 쓰고 투박한 협박 대신 촘촘한 계약서를 내민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알던 힘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형님들, 우리는 오늘 한 시대에 초라한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몰락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빈자리는 언제나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빈자리에 들어선 새로운 힘의 정체를 과연 제대로 꿰뚫어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지워진 전설들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자의 정체를 더 깊이 파헤쳐보겠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들의 본능, 형광등이 치명적인 소리를 내며 깜빡이는 차가운 법원복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사이로 구두 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진다. 한때 거리를 장악했던 위압적인 이름들이 이곳에서는 그저 메마른 목소리로 불리는 사건 번호가 된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마지막 잔존 세력들마저 제도권의 차가운 언어 앞에서 그들의 마지막 힘을 잃어갔다. 주먹의 시대가 가고 서류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음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예전에는 싸움이 곧 메시지였다. 누구를 눕혔는가, 어느 구역을 차지했는가가 곧 그들의 언어였다. 하지만 이제는 문서가 메시지다. 주먹보다 강한 것은 잘 작성된 계약서 한 장이었고 그 어떤 협박보다 무겁게 그들을 짓누른 것은 판결문 한 줄이었다. 폭력의 흔적은 시간이 흐르면 아물었지만 기록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남았다. 사회는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부 인물들은 합법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마지막 생존을 모색했다. 그러나 과거의 짙은 그림자는 그리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시대의 전산망은 그들의 금융기록 통신 내역, 심지어는 사소한 동선까지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더 이상 밤은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잠들지 않는 카메라와 쉼없이 흐르는 데이터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낱낱이 파헤쳐 기록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대중의 인식, 즉 시선이었다. 새로이 사회의 주축이 된 세대들에게 조폭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조폭은 그저 낡고 비효율적인 시대의 잔재이자 청산해야 할 범죄 집단일 뿐이었다. 조직이 강조하던 위계와 의리는 성과와 효율이라는 현대사회의 기준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시대의 공기가 바뀌자 그들이 내세우던 영웅담은 그저 낡은 헛소리로 치부되었다. 진정으로 잔인한 장면은 화려한 전투가 아니라 지독한 침묵이었다. 요란한 해체 선언도 영화 같은 거창한 종말도 없었다. 조직은 마치 수명이 다한 기계처럼 자연스럽게 멈춰섰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조직은 뉴스 한 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 너무나 평범하게 더 이상 주목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형님들, 우리가 지나온 기록을 되짚는 이유는 과거를 미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했는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비정한 기록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유령처럼 우리 곁을 떠돈다. 전통적인 조폭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는 무엇이 새로이 들어섰는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의 힘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든 것은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강력하고 합법의 외피를 둘러쌌기에 더 교묘해진 새로운 권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의 끝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질문의 시작이다. 전설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지하 주차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 멈춰선 검은색 최신형 세단. 엔진은 이미 꺼졌지만 보닛 위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다. 차에서 내린 사내는 과거 두목들이 입던 화려한 실크 셔츠 대신 몸에 딱 맞는 수입 정장을 입고 있다. 시대는 이렇게 소리 없이 변했다. 기록에 따르면 전통적인 조폭이 무대 뒤로 사라진 뒤 암흑가의 힘은 더 세련되고
은밀한 영역으로 이동했다. 과거의 권력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공간과 집단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름난 거리와 특정한 업종,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구역을 장악하는 것이 곧 힘이었다. 그러나 도시가 고도화되고 재개발되면서 구역의 개념은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모든 임대 계약은 투명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고 대형 자본이 거리의 질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골목의 주인이 설 자리는 그렇게 시스템의 톱니바퀴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물들은 합법적 사업가라는 새로운 가면을 썼다. 과거에는 주먹이 먼저 나갔지만 이제는 로비와 네트워크, 그리고 법의 언어를 먼저 배운다. 현금 가방 대신 전자송금이 오가고 협박 대신 교묘한 계약서가 상대의 숨통을 조인다. 겉으로는 완벽한 합법이다. 하지만 그 아래 흐르는 이권에 대한 집착과 충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피를 흘리지 않는 법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술을 익혔을 뿐이다. 1990년대 이후 이어진 몰락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해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비공식적인 권력을 밀어내고 모든 것을 기록과 감시 아래 두려는 거대한 정화 과정이었다. CCTV와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은 골목 안의 비밀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소문이 곧 공포였지만 이제는 검색 결과가 곧 실력이다. 주먹은 더 이상 화면 속의 숫자를 이길 수 없었다. 가장 냉혹한 벌은 처벌이 아니라 철저한 망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과거의 명성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던 이들은 가장 먼저 사회에서 격리되었다.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 그것은 곧 권력의 사망 선고와 같았다. 전설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고 대중은 그들을 조롱하거나 아예 잊기로 했다. 존재하지만 영향력은 전무한 상태. 이것이 바로 시대가 그들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판결이었다. 형님들,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범죄의 역사가 아닙니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낡은 방식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휩쓸려갔는지 그 생생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공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기억들이 모여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진실을 완성할 것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과 갈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간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전설은 죽었다. 남은 것은 차가운 구조와 숫자뿐이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웃고 누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정말 과거보다 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더 정교하고 보이지 않는 겨울 새벽 한강 위로 짙은 물 한 개가 깔린다. 강변 북로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은 안개 속으로 흩어지며 흐릿한 잔상만 남긴다.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름들도 이렇게 흐릿해져 갔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이어진 조폭의 몰락은 단 한 번의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긴 소멸의 과정이었다. 조직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서서히 안에서부터 비워져 갔다. 자금줄이 마르고 후배들의 발길이 끊기고 그들을 지탱하던 명분이 시대의 논리 앞에 무력해졌다. 예전에는 두목의 침묵 섞인 한마디가 거리의 질서를 만들고 분쟁을 잠재웠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그 낡은 질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법과 제도, 그리고 시장이라는 투명한 시스템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선택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젖은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힘을 잃은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더 이상 국가 시스템을 흔들거나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거대한 권력은 아니었다. 사회는 이미 다른 게임의 규칙을 채택했다. 폭력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부르는 비용으로 분류되었고 계산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런 위험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결말은 이것이다. 그들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공권력에 패배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필요가 사라지자 존재의 근거도 희미해졌다. 전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간신히 숨을 쉴 뿐 현실은 더 이상 그들을 호출하지 않는다. 현실은 의리가 아닌 효율을 택했고 주먹이 아닌 시스템을 선택했다. 우리가 돌아본 이 긴 기록은 단순한 범죄의 역사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권력을 밀어내고 구조적인 진화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조폭의 몰락은 한 시대의 어두운 유산이 정리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한 질서로 나아가는 성장통이기도 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눈앞에 있다. 이름이 단지 검색 기록 속의 문서로만 남은 시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풍미했던 자들이 마주한 가장 시리고 잔혹한 결말이었다. 형님들, 이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설이라는 이름의 허상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변화의 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지막 기록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향한다. 전설은 죽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힘에 대한 욕망까지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그 욕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가면을 쓴 채 심야의 편의점 자동문이 기계적인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는 과정이 반복된다. 계산대 옆 낡은 잡지 거치대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오래된 기록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유물처럼 남겨져 있다. 한때 표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세상을 떨게 했던 이름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조직폭력배들이 맞이한 최종적인 풍경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종말은 비장한 최후의 결투가 아니었다. 조직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사람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전혀 다른 삶의 궤적 속으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거친 공사 현장으로, 누군가는 이름 없는 작은 식당의 주방으로, 또 누군가는 과거를 지운 채 완전히 다른 도시의 평범한 이웃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이력서에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은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침묵만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폭력은 더 이상 그 어떤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 없었다. 법망은 그물보다 촘촘해졌고 사회는 일상의 모든 감시를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였다. 주먹은 협상력을 잃었고 공포는 브랜드가 될 수 없었다. 효율과 투명성이라는 차가운 단어들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된 세상에서 그 낡고 거친 방식은 자연스럽게 밀려나 폐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의 몰락은 대대적인 뉴스로 소비조차 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일상적이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전설로 남기에는 장면이 부족했다. 사람들은 극적인 배신이나 거대한 전투를 상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냉정했다. 필요가 사라지자 존재도 사라졌을 뿐이다. 형님들, 우리가 이 긴 기록을 따라온 이유는 폭력을 찬양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닫아주십시오. 우리의 기억이 모여야 비로소 역사가 됩니다. 전설은 죽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시스템의 구조와 메마른 수사 기록,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며 부르지 않는 이름들 뿐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한 시대의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 우리는 진정 더 나은 빛을 채워 넣었는가? 아니면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의 힘이 이미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시는 오늘도 수만 개의 불빛을 밝히며 깨어난다. 그 눈부신 불빛 아래서 우리는 무엇이 영원히 사라졌고 또 무엇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새로 태어났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것은 퇴장한다. 그것이 조폭의 몰락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자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엄중한 경고다. 전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조직폭력배의 조용한 종말을 지켜봐 주신